2013년에 1조 시장이 됐고요. 작년에 2조가 되면서 1년 사이에 거의 시장이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지금 이제 직구가 주목받는 그런 어떤 소매 채널이 됐죠. 아무리 유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끔 2~3배 차이가 날 때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었던 것은 해외 배송 대행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업에서 많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연말 세일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 곳곳에서 소비자들의 격한 문무림이 펼쳐졌다. 권장가의 최대 90%까지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인데 한 대형 유통업체에선 2시간 동안 TV가 1분에 1,800대씩 팔릴 만큼 쇼핑 열기가 과열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 더욱 거세게 불어닥친 해외 직구 열풍.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하를 부추길 정도로 해외 직구는 유통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 나라 국경 안에서만 인터넷을 하다가 최근 한 4~5년 정도부터 이제 직구족이라고 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서 직접 사는 그런 행태가 20~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시작된 건데요. 한국에서는 안 파는 또는 한국에서는 비싸게 판매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에 1조 시장이 됐고요. 작년에 2조가 되면서 1년 사이에 거의 시장이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지금 이제 직구가 주목받는 그런 어떤 소매 채널이 됐죠. 해외 직접 구매를 뜻하는 해외 직구엔 3가지 유형이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후 국내에서 배송까지 받는 해외 직접 배송. 직접 배송과 주문 과정은 동일하지만 현재 위치한 배송 대행 업체를 거치는 해외 배송 대행. 마지막으론 구매 대행 업체에 제품 구매를 요청한 뒤 수수료와 배송비를 지불하고 배송받는 해외 구매 대행이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해외 직구에서 넓게 저희가 인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이 훨씬 더 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물건들도 저희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소비자에게 좀 더 어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 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해외 직구 이용자가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성은 씨도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기 용품 찾으면서 한 건데 이제 제가 원하는 상품이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격은 사실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일단 아이용품을 사려면 예를 들어서 기본 3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은 직구를 이용하게 되면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드리면은 많게는 한 60%, 최대한 60% 할인해서 평균 그래도 20% 이상은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물품인데도 해외와 국내 가격이 다른 상황. 해외 직구를 이용하게 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물건을 국내에서 사면서 비싸게 산다라는 게 굳이 해외 사이트를 찾는 이유니까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무리 유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끔 2~3배 차이가 날 때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 똑같은 물건을 내가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국내에서 산다는 이유로 5,000원 정도로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런 가격적인 면도 사실은 먼저 조금 갭이 줄면 굳이 저희가 해외를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과연 해외와 국내 시장의 가격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까? 독일의 유명 브랜드 전자레인지는 현지에선 76만 원, 국내에선 270만 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혼수용품으로 인기 있는 외제 고급 커피 머신도 해외 직구로 40%가량 싼 90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 또한 웨딩드레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대여하는데 50만 원이 들지만
중국 사이트에선 웨딩드레스 3벌을 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시장의 마켓쇼를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엔 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또 뭐 한국이나 뭐 이렇게 인구가 좀 적고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가격을 약간 높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국내 제품을 미국의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유명 할인 기간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국내가보다 이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시장 여건이 다르다고 해도 이토록 가격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 최근에 어떤 특정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독점 수입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거의 한 40~50%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미국 사이트에서 사니까 이제 국내 이 독점 업체가 미국 본사에다 한국인들에겐 그 물건을 팔지 말아달라 요청을 해서 한동안 이제 그 한국인들의 어떤 접속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는 전 세계 유통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내 가격을 낮췄는데 해외 직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이제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유럽 현지보다 한 3배 정도는 비싼 가격에 그럼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구 때문에 이렇게 3배 가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뭐 유럽의 현지 인터넷 가격이 워낙이 이제 와서 뭐 배송비까지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가격하고, 한국의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주로 판매되는 한국의 또 프리미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 비교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유럽 현지 가격보다 3배 받는 그런 품목들은 급격히 지금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는 미국, 중국, 독일 순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 품목 또한 의류와 신발에서 가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인천공항 세원에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량은 매년 4만에서 5만여 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면세 혜택을 잘 따져봐야 해외 직구로 인한 가격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목록 통관권하고 일반 통관권을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일반 목록 통관권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 200불까지고, 일반 통관권 같은 경우에는 수행면세가 15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목록 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식품을 사셨는데 그 목록 배제 대상 물품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액으로는 200불 밑에지만 일반 통관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액으로 15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죠. 목록 통관은 개인 사용 용도의 물품에 한해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제 배송비를 제외한 상품 가격이 미국은 200불, 미국 이외의 국가는 100불 이하일 경우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해외 직구 상품은 일반 통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다. 우리가 먹는 식품류라든가 뭐 의약품, 그리고 뭐 의료기기, 그 사회안전위해물품에서 보검이라든가 뭐 총기류 이런 물품을 제외하고 그 대상 품목에 대해서 그 대부분 그 목록 통관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규제 개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록 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자가 사용인 경우에 목록 통관이 가능한데, 그거를 가장을 해서 자가 사용을 가장을 해서 이제 상업용으로 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여기 그런 경우에 그 자료가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보 분석 팀이라고 있는데, 그런 정보 분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적발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당분간 해외 직구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77.2%의 소비자가 긍정적인 의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직구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국경 없는 유통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국경 없는 쇼핑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직구가 이제 1조밖에 안 되는 시장 규모에서 뭐 1년 사이에 막 2조가 되고 앞으로 금년은 지금 뭐 4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제 통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20, 30대가 주로 구매하지만 40, 50대, 뭐 60, 70대까지도 이제 구매를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요. 국경 없는 유통 시장이, 국경 없는 소매 시장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직구 시장의 성장에서 어떤 시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가 4조 원으로 예상이 된다면 지난해 2조 원이었으니까 약 100% 증가하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소비 시장을 봤을 때 해외 직구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네, 해외 직구는 최근 몇 년간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민간 소비의 0.2% 수준까지 확대됐는데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수입품의 독점 구조를 깨는 등 유통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해외 직구가 우리나라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시민단체인 소비자 시민 모임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소비자의 선택권의 확대, 국내 물가 안정, 국내 유통 경제 시장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해외 직구가 워낙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했기 때문에 해외 직구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문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 피해 상황은 어떤지, 또 해외 직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지 자세히 진단해봤습니다. 지난 6월 5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외 직구에 대한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제가 사이트를 보다가 거기에 푸지마망이라는 해외 명품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제품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물품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아서 지금 굉장히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1371 중재를 부탁을 드렸더니 그쪽도 사업자하고 전화를 통이라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뭐 사이버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또 182에 사이버 경찰청에 수사 이거 연락도 하고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 사항도 하나도 통보받은 거 없어요. 모두 9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해당 업체에 들어가 본 결과 이미 사이트가 폐쇄된 상황이었다. 개별적인 그 피해 사례라든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들에 대한 뭐 시정 조치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분쟁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소비자원이나 다른 소비자 단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그 피해 주의보 등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량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지만 이미 피해를 입고 구제받은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일단 뭐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다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담이라든지 피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이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업체에 우리나라의 뭐 국내법을 적용해서 해줘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의 경우 어느 정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했다면 사실상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 우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직접 구매자로부터 또 하나의 피해 사례를 들어봤다. 연습이 됐는데 사실은 뭐 전혀 배트가 이제 그 야구에서 살 수 있는 배트가 아니었고요. 그 제가 샀던 제품 자체는 일단 베이크도 있는 거고요. 좀 세계적으로 좀 그 유명한 배트였는데 실제로 온 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업체인 것 같아요. 업체인 것 같은데 중국 업체에서 만든 배트인데 이게
야구 공을 칠 수 있는 배트가 아니더라고요. 일종의 고무공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배트가 왔더라고요. 전혀 다른 배트였습니다. 전혀 다른. 이 피해자 역시 어떠한 피해 구제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사업자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특히 명품 이런 거를 뭐 일주일 동안이라든가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이래 놓고 이제 계약을 받고 또 대금 입금을 받은 다음에 사이트가 폐쇄가 돼버린다든지 아예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그런 사기 피해가 상당히 많고요. 또 배송 대행 같은 경우에는 2단계, 3단계 거치다 보니까 뭐 배송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배송되는 도중에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 소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이런 피해가 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인 해외 직구의 모든 구매 유형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학계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었던 것은 해외 배송 대행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형 거래에서 많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통계를 살펴보면은 해외 직접 구매형, 예를 들면 아마존과 같은 사이트에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했을 때 소비자가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하자 있는 물건을 받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원인은 물론 이제 일반 저희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와 같이 소비자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작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해외에 외국에서 개설한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외국어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도 약관이라든가 제품 설명 이런 거를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더군다나 외국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품 사진만 본다든지 아니면 약관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잘 읽어보지 않아서 분명히 상품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에 있는 것만 보고 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제품이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5년째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이성은 씨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한다. 당장에 금액적으로 조금 더 싼 데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블로그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쓰신 걸 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데를 가지고 그래봤자 금액에서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큰 걸 하시기보다는 작은 거를 해보면서 아, 이 업체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엔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찾아가 봤다. 국내 최대 해외 배송 대행 업체인 이곳은 처음엔 미국 진출을 위한 게임 쇼핑몰 솔루션을 제작하는 IT 회사로 출발했다. 지난 2008년 미국 경제가 침체되자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배송 대행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백화점에서 뭔가 유통 마진으로 40% 정도를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 물품에 대한 뭔가 니즈는 분명히 있으신데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가 하는 생각을 늘 의문을 갖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배송 대행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하면서 굉장히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마련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배송 대행 업체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 입장을 들어보자. 국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거는 그냥 택배비 내면은 거의 다음 날에 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뭘 사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다음 날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뭔가 오해부터 해서 수입 통관, 그러니까 이 세관이라는 그런 국가 기관을 거쳐서 뭔가 관세법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입이 되는 건데, 국내에서 쇼핑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송 지연 문제에 있어선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거래업체를 잘 고르는 게
소비자 피해를 받지 않는 지름길로 보고 있었다.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뭐 주소지는 저희가 받지만 그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주소지로 제 물건을 사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다라는 기준은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시는 업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믿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콜센터, 고객센터가 제대로 응대를 해주는 업체, 그 다음으로 이 보상제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가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업체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관련 업체의 비교 정보 공개, 그리고 국가 간 피해 구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거래 포털 사이트를 구축 중이다.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름하여 ODR이다. ADR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소를 제기해서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가 뭐 전자거래 분쟁 조정이라든지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련된 저희가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처럼 대체적인 분쟁 해결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AD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체적인 분쟁 해결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온라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분쟁 조절 또는 분쟁 수단 해결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개념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ODR이라고 하는, 즉 한국 소비자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제거래 포털 사이트는 광의의 온라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제거래 포털 사이트. 기대만큼 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와 외국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해서 그 문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사이트들,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페이팔 같은 결제 대행 업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쟁 해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뭐 세부적인 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 주요 국가들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협약 체계를 통해서 보다 손쉽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해외 직구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오는 국비 유출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의 제품을 해외에 팔 수 있는 역직구 시장 또한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는 분들이 1,000만에서 뭐 많게는 2,000만인데 그 정도의 이제 인터넷 쇼핑족이 있는데, 중국은 뭐 3억에서 8억이라 그러니까요. 엄청난 소비 시장이 이제 바로 비행기 시간 1시간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에 비해서 역직구 시장은 지금 뭐 20%밖에 안 되지만 역직구 시장도 폭발적으로 지금 앞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직구는 한국에 잠정적으로는 뭐 외화가 유출되는 것 같지만 한국의 이제 온라인 시장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소비자 해외 직구족 덕분에 지금 어떤 모든 이제 소매 질서가 지금 재편되는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역직구 모델은 지금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대행도 저희가 한국에도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한국 센터를 이용하시면은 그분들한테는 배송대행이고 저희한테는 역직구가 되는 거거든요. 2015년 대한민국에 뜨거운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해외 직구 열풍. 국내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해외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역직구 시장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네, 이러한 해외 직구 열풍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지만은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본 것처럼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시급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거나 국내에 없는 물건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차라리 해외 직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세계 유통시장이 점차 단일 시장으로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외 직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 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것이 단지 국내 해외 직구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직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 직구족은 많게 잡아서 2천만 명 정도인데요. 그러나 중국의 해외 직구족, 그러니까 이른바 하이타오족은 적게는 3억, 많게는 8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배우 전지현이 출연한 한 드라마에서 천송이 코트 열풍이 불었을 때만 해도 한류 바람과 함께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열풍이 거셌는데요. 그런데 국내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공인인정서가 있어야만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중국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지난해 3월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작업이 착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온라인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고요. 같은 해 12월에는 사용자 PC에 대한 의무적인 보안 프로그램 설치 규정도 없앴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때 역직구 시장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015년 대한민국은 매서운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소비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해외 직구가 피해갈 수 없는 유통시장의 흐름이라면 소비자 피해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역직구 시장을 준비하는 현명한 기회로 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